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KBS 창원방송 총국이 개국 77주년을 맞아 오는 4월 3일 전국에서 경남 두 곳에서만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의 여론조사 결과를 김소영, 이대환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물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기훈 26.6, 정의당 여영국 25.3%로 두 예비후보가 1.3%포인트 차 오차 범위 안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7.1, 민중당 손석형 7, 더불어민주당 윤용길 2.7, 더불어민주당 한승태, 바른미래당 이재환 예비후보가 각각 1.9%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 안에서는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권민호 30.1, 윤용길 6.7, 한승태 6.0, 기타 후보가 6.6%로 조사됐습니다.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68.2, 아마 투표할 것이라는 답도 16.8%로 80% 이상이 투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답이 41.5, 적절하다는 답도 41.2%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한다가 52.3%로 못한다는 응답 42%보다 10.3%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로 가장 높게 나왔고 자유한국당 20.8, 바른미래당 6.3, 민주평화당 0.3, 정의당 13.2, 민중당 1.5, 교회정당 2.8%였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통영 고성 국회의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서필원 19, 김동진 16.3%로 두 예비후보가 2.7%포인트 차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입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8.9, 자유한국당 정점식 7.6, 더불어민주당 최상봉 4.8, 김영수 예비후보 4.5%, 더불어민주당 홍순우 3.2, 홍영두 3.2, 무소속 허도학 1.5, 대한애국당 박청정 예비후보 1.4%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5명 안에서는 양문석 17.5, 김영수 9.7, 홍순우 9.5, 최상봉 9.1, 홍영두 예비후보 7.8%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3명 안에서는 서필원 31.4, 김동진 27.4, 정점식 예비후보 13.3%입니다. 이번 통영 고성 보궐선거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답이 77.8, 아마 투표할 것이라는 답도 9.5%로 90% 가까이 투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가 45.3%로 과도하다 33.7%보다 11.6%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못한다 46.5, 잘한다 45.6%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4.8, 자유한국당 36.1, 바른미래당 4.7, 민주평화당 0.3, 정의당 5.3, 민중당 0.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창원 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각 7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해 유선전화 RDD와 휴대전화 안심번호 무작위 축출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두 지역의 평균 응답률은 14.15%,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정부가 제조업 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4년 동안 해마다 2천억 원을 약속했고 창원시는 스마트 공장을 800여 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해 입주기업 사이 데이터와 자원을 연결 공유하는 스마트 산업단지,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이 미래형 산단의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정부 시범 사업에 창원 국가산단이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창원 산단이
기계와 전자 등 주력 업종이 특화돼 잠재성이 높고 스마트 혁신 기반과 자치단체의 의지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의 탈바꿈이 기대됩니다. 창업, 신산업을 지원하고 미래 신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되는 미래형 산단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핵심 추진 분야는 3가지, 제조 데이터 센터 설립 등 제조 혁신 분야, 또 근로자 친화 공간 조성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형 산단 조성 분야입니다. 공유 경제도 접목됩니다. 산단 안에 기계 장비와 창고, 회의실 등을 공유하거나 공동 구매하는 겁니다. 4년 동안 관련 사업에 해마다 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스마트화가 되면 생산성이 30% 높아지고 15.9%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창원시는 4년 동안 스마트 공장을 800개 더 늘릴 계획입니다. 창원 산단 전체 입주 기업 2,800여 곳 가운데 30% 이상 스마트화되는 겁니다. 스마트 구축 전문 인력 양성으로 6,500개의 신규 일자리도 마련됩니다. 전국 산업단지 고용과 생산의 약 5%를 담당하는 창원 산단.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조만간 사업단을 구성해 창원 산단 재도약을 위한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KBS 창원 뉴스는 경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연중기획으로 경남 경제 혁신 성장의 길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지난 10년 동안 불황을 겪으며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경남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어떤 과제가 있는지 짚어봅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공기와 로켓 등 정밀 부품이 주력인 중소기업. 공장 안 다면 가공기에서 금속 합금 부품 제작이 한창입니다. 포항 4세대 광가속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업체입니다. 500종의 소량 다품종 생산이 가능하지만 공장 가동률은 절반입니다. 대기업의 발주 물량 감소로 매출은 4년 사이 반토막이 났고 근로자는 30%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정도 했는 거는 사실은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의 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째 대기업 생산 감소가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입니다. 원자력과 기계, 자동차 등 모든 산업 분야가 위축됐습니다. 특히 조선산업의 침체로 경남 중소기업 생산액의 절반인 연간 30조 원 물량이 날아갔습니다. 기자재 생산이 올 하반기 정도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이 버텨줘야 되는 그런 인내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의 중소기업은 3만 3천 개에 종업원 수 31만 8천 명, 경남 인구의 10분의 1입니다. 중소기업은 경남과 같은 지역 경제에 있어서 뿌리가 되는 존재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BS 창원뉴스는 올 한 해 연중기획 경남 경제 혁신 성장의 길을 통해 경남의 기업과 경제가 되살아나는 방안을 기업인 시청자들과 함께 모색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인 가야사 복원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가락국 건국 2000년을 앞두고 왕궁터 복원과 사적 정비 등 가야의 신비를 밝히기 위한 사업이 한창입니다. KBS는 올해 가야사 복원 사업을 집중 조명할 계획입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2000년 가야 왕도의 왕궁터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가야사 복원 사업의 상징적인 의미가 될 왕궁터 복원을 위해 현재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궁터 추정지는 봉황동 인근에 토성과 왕궁을 지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과 조선 숙종 때 이를 기념해 심었다는 은행나무와 피석 등을 근거로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계획이 국비 포함해서 한 100억 정도 들여가지고 부지 매입을 하고 발굴을 하고 하는 계획이 있고 2042년까지 약 한 2천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일대를 정비를 하고 복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야 역사 문화 환경 정비 사업도 본격화됩니다. 왕궁터가 있는 봉황동과 금관가야 왕들의 무덤인 대성동 고분군,
김수로왕 단강설화가 있는 구지봉 사이 단절된 구간을 연결해 가야사의 부활을 알리게 됩니다.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와 유적지 탐방 등 콘텐츠도 확보합니다. 가야 역사 문화환경 정비 사업에 저희들이 2022년까지 1,400억이 투입될 것 같고 발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2년, 25년까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올해에만 570억 원이 투입되는 등 가야사 복원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국비를 바탕으로 단기 사업을 추진하고 건국 2000년이 되는 2042년까지 가야왕도의 모습을 완성합니다. KBS는 올해 경남 곳곳에서 추진되는 가야사 복원 사업과 그 의미를 집중 조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오늘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보시면 창원이 71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높고요. 그 밖에도 모두 35마이크로그램을 크게 웃돌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먼지는 오늘 종일 해소되지 못하면서 나쁨 수준을 이어가겠고요. 아침에는 안개까지 뒤엉키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아침 기온은 창원이 0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하늘 자체는 맑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먼지와 안개 탓에 시야가 많이 뿌옇고요. 종일 답답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많이 낮은 모습 보이는데요. 동부 지역은 창녕과 밀양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1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은 영하 4도 안팎으로 많이 낮은 편인데요. 낮 기온은 1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하늘빛이 다소 흐려졌다가 모레부터 다시 맑아지겠고요. 이후로 이달 말까지는 내내 맑고 온화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 등은 어제 자동차 부품 전문 스마트 공장인 센트럴 창원 공장을 방문해 스마트 국가산단 발표 이후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관세청 경남 남부세관은 거제 조선소를 방문해 선박 생산과 수출 과정 등을 지원할 관세 행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마산 자유무역기업협회는 올해 자유무역 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위를 확보하는 작업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국민 맞춤형 고품질 통계 생산 서비스를 위해 지역 통계 개발에 참여할 공감 자문단을 모집합니다. 바른미래당이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 성산구 후보로 이재환 부대변인을 공천했습니다. 창원 출신인 이 후보는 앞서 20대 총선 때 창원 성산에 출마한 데 이어서 현재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성산구에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중당 등 3개 정당이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